하나, 둘, 시작. Women are people, women are people. They have thoughts and feelings. Women are people, women are people. They have thoughts and feelings. Your mom, she's a woman. Your teacher, she's a woman. 이 뒤에 빰빰빰빰 넣고 시작하면 되겠다. 이 노래는 좀 저렇게 하이 텐션으로 불러야 돼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프닝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음을 잘못 들었나 이상한 노래를 들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너무 그냥 갑자기 녹음했는데 왠지 네. 빰빰빰빰 앞에 이게 먼저 나온 다음에 예 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먼저 합시다. 네. 그래야지 이 노래의 맥락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좋아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의 친구이자 동네 주민 그리고 성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욘세에 자주 나오는 피우다 언니, 혜영 언니라고도 불리는 혼세의 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노래 부르신 분은 누구셨는지. 네, 방금 노래 부른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노래가 영어 노래였어서 가사가 네. 어떻게 되는지랑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네, 방금 부른 노래는 레이첼 라크라는 가수분이 네. 이제 그분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혼자 직접 만든 노래를 네. 올리곤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는 특히 이제 이분이 페미니즘 관련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 노래를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선됐을 때 이제 좀 여성 비하 발언 네. 이런 거를 하고 나서 그분을 저격하여 그래서 이제 가사가 여자도 사람이야 여자도 사람이야 우리도 생각과 감정이 있지 여자도 사람이야 여자도 사람이야 우리도 생각과 감정이 있지 너의 어머니도 여자 막 이런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저희가 느닷없이 갑자기 이 노래를 왜 했는지를 다들 되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왜 하게 됐죠? 진짜? 언니네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장면을 찍어달라라고 했더니 그 쉐리 언니가 찍으면서 뭔가 말하는 척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그때 어제 맞아. 불렀던 이상한 노래를 불러보자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끼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노래인지 정확히 가사를 정확히 알려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쉐리 언니가 부르는 바람에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서 그쵸. 그랬더니 분위기가 괜찮아서 이거 그냥 오프닝에 쓰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언니의 최근 근황이랑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얘기를 뭐였더라? 그 북촌 피냉면이었나? 그 식당에서 처음 불러가지고 맞아. 네,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토요일 날 저는 네. 성교육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대방동에. 네, 굉장히 이제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라라스쿨이라는 네. 이제 그런 성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제 그 강의 요청을 받고 이제 갔다 왔는데 그 나이대들 중에서 조금 나이대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이제 저의 요즘에 어떤 열정은 장년층의 성생활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한 가지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았던 게 우리 모두 깜짝 놀랐잖아요. 교육 대상자가 성교육과들이었어요. 본진에 들어갔어 어떡해. 그 갑자기 제가 그날 유난히 긴장을 안 하고 갔거든요.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혼사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직접 와주시고 네. 와가지고 또 제가 섹스토이 세팅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학생분 중에 혼사님이랑 저랑 제 아내 셰리랑
고독한 훈련사에 네. 강아지들이랑 출연한 거를 보시고 또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친구가 있고 그래서 긴장이 좀 덜 되긴 했었는데 제가 항상 긴장하면은 네. 제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뭔데요? 나는 강의를 준비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원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제일 잘 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긴장이 돼도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누가 앉아 있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해야 조금 용기가 생기는데 맞아. 요번엔 그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성교육 강의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로 뭐 아이들 성교육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선생님들 학생들 연령대가 다양할 텐데 우리가 이제 성교육에 섹스 토이를 포함을 시키거나 그 성적 플레저를 좀 강하게 포함을 시키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는데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섹스 토이를 막 만져보고 뭐 이거 주의사항을 알거나 그 다음에 뭐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나름 굉장히 이제 유익하게 잘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저도 몰랐던 게 되게 많아가지고 즐겁게 배우면서 봤고 그리고 다행이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서울 여성플라자라는 건물에서 했는데 주차하려고 봤더니 만차라고 돼 있어서 저는 이제 근처에다 차를 댔는데 왜 만차지? 해서 보니까 1층에서 합창 네. 그 동요 합창 콩쿨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웠던 게 입구에서 어린이들이 다들 이제 엄마랑 그날 준비한 거를 막 열심히 이제 동요 부르는 대회니까 하고 있어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창 그 언니가 섹스토이 얘기를 하면서 막 자위 클리토리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밖에서 되게 서라운드처럼 어린이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뭔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자꾸 드는 이게 그냥 뭐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그런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로 또 이 친구들이 워낙에 성량도 좋고 노래를 잘해서 그 대회에 나온 친구들이라서 저희가 강의하는 데는 4층이고 홀은 1층이었는데도 그걸 이렇게 뚫고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웃긴데 또 웃으면 언니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할까봐 그랬구나. 네, 저 혼자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건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아이들 노래 연습하는 소리 듣고 엄청 기분이 좋아졌는데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강의실 문을 닫고 밖에서 소리가 나온 줄 확인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근데 이제 그날 난리가 났었죠. 제가 혼세님께서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정말 사진이 앞에서 빔 프로젝터를 쏘시는데 그 앞에서 언니가 되게 해맑게 그날 언니가 메이크업도 되게 잘 됐고 헤어스타일도 맞아요. 너무 예쁘고 의상도 진짜 약간 그런 여성 플라자에서 강의하게 생긴 사람처럼 하고 왔단 제가 말이에요. 그때 의상을 일부러 어른이 이 40대 입을 법한 교복 같은 느낌으로 맞아. 제가 갔거든요. 약간 카톨릭 학교 선생님처럼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해서 전 눈치챘구나 정말. 그러니까 빳빳하게 셔츠도 다리고 맞아요. 그 스커트도 길이가 아주 그 카톨릭 학교 선생님 느낌의 애매한 길이 선생님한테 안 걸리는 길이 단정한 길이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얘기하는 내내 그 예쁘게 한 메이크업이 하나도 안 보이게 자꾸 그 PPT가 빔을 쏘는 걸 정면으로 얼굴로 맞으며 얘기를 해가지고 글자로 오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클리토리스도 막 얼굴에 자꾸 어리어리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음경 이런 게 얼굴에 다 제 얼굴에 반사돼가지고 음경 그림이랑 막 코수염 나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 청춘 영화 하이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친구들이랑 뭐 어디 수학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애 잠든 사이 얼굴에다가 페니스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맞아. 그런 느낌으로 얼굴에 그런 게 이제 겹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1부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갑자기 제 아내가 오더니 혹시 2부에서는 저쪽에 서 있는 게 어떨까?
좌우 반대쪽에 서서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지금 얼굴에 다 비치고 난리 났다 그랬는데 학생분 한 분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일부러 거기 서 계시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좋아하는 줄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저 진짜 또 그런 거 웃기면 못 참는데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웃기질 못하다 보니까 실수로 웃겨지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웃겼잖아요 지금. 이거 약간 몸개그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그래서 그거를 그날 이제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보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너무 웃기다 공유하고 싶다 했더니 옆에서 막 아내가 그렇게 좋냐고 그게. 왜냐면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크게 웃겨본 그쵸, 경험이 그쵸. 없고 지금도 오늘도 언니가 약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녹음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전설의 캥 작가님 술특집 바로 뒤에 언니가 출연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규진님 나오신 이제 저번 주 회차를 이제 다 같이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언니가 또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이거 뒤에 내 에피소드가 나간다니 너무 웃긴데 지금. 아니 혼세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규진님 방송을 듣고 정말 너무 재밌어갖고 항상 이제 제가 나오는 방송이 좀 유난히 시간이 좀 길고 그런데 그게 늘 걱정이에요. 또 혜영 언니가 나와서 또 2시간 동안 또 얼마나 떠들까. 근데 이제 규진님 방송을 듣고 갑자기 또 2시간을 떠들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나는 뭔가 재밌게 말이 많은 것과 그냥 말이 많은 건 다르니까. 아니야. 그래서 언니도 언니를 좋아하는 분들은 언니의 약간 이런 면을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데서 되게 웃기고 근데 뭔가 나는 웃기지 못한다는 강박과 항상 다른 게스트와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런 걸 재미있어하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는.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근데 진짜 그 규진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부부분들 뉴욕 가서 네. 그 결혼을 또 한 번 하면서 뭐 이렇게 세레모니 하셨을 때 주례가 뭐 이렇게 약속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 할 때 약간 좀 짠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물론 이제 막 뱀파이어 신부도 있고 이런 컨셉 결혼식장에서 5분 만에 끝나는 그런 결혼을 했지만 서로 이렇게 약속하는 때에 엄청 이렇게 확 울컥했었거든요. 책임감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공감이 됐고 너무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이런 느낌으로 왜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 많이 보여주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얘기하시는 거죠?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그거는 이효리 씨 컴백할 때 슈퍼스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 그랬어? 슈퍼스타. 나는 계속 슈퍼스타? 얘기하다가 난 또 그건 줄 알았지. 우리가 저번 주 에피소드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규진 씨가 굉장히 엄청 그렇게 화제가 됐다가 몇 년 뒤에 애와 함께 돌아와가지고 뭔가 헐리우드 스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시작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애들이랑 놀러 가면서 언니 그거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니. 슈퍼맨이 돌아왔다. 죄송해요 여러분. 네네네. 참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 다 슈퍼스타는 아닌 분들도 또 계시고 그쵸. 뭐 모두가 슈퍼스타일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데도 이런 부부를 좀 당사자들 허락도 없이 심지어 이제 아이의 얼굴을 노출하는 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워낙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도 기대해봐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계속 혼자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이러면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네. 근데 그게 규진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거를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런 리액션이 이제 트위터에서 막 올라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삶이 만약에 힘들다면 아니면은 임신을 한 당사자 그 가족들이 힘들다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너 때문인데. 그 댓글을 달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편가르기 하고 그 편견을 가지고 너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지 우리가 뭐 한부모 자녀도 그렇고 미혼도 그렇고 이혼 가정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힘든 환경에 놓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게 그 키보드 워리어처럼 집에서 이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거친 말을 듣고 얼굴도 맞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근데 사실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걱정하는 사람 없는 그쵸. 거고 그리고 약간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오해할 말을 하잖아요. 그쵸. No offense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오펜시브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맞아. 아 내가 있잖아 비꼬는 건 아니고라고 할 때 비꼬고 싶을 때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비꼬지 말고 들어 이러면은 그렇게 들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니 그게 그냥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해갖고 비꼬지 말고 들으라고 했으니까 비꼬지 않고 듣지 뭐. 그냥 근데 그렇게 그거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공감. 맞아. 그래서 생판 보지도 못한 분이 댓글 그쵸. 다시는 아마 인생의 어떤 이벤트라는 게 그 댓글 다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즐거운 활동 찾으시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블링블링한 드레스. 중동 부호 드레스 그거 사진이라도 좀 정말. 요청을 해볼 걸.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념일에 그걸 좀 한번 이렇게 입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언니 둘이 결혼한 결혼 사진 맨날 봤는데도 술 먹다가 한 8명이 술 먹는데 한 명이라도 안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봐놓고서는 맞아 그거 보여줘를 매번 하잖아요. 맞아. 그 사진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도 한 명이라도 진짜 그때 결혼식 갈 때 찍은 사진 있어요. 그럼 우린 다 리액션 다 같이 나도 보여줘. 그래서 언니가 보여줘. 이거 저번에 봤네. 근데 진짜 결혼식을 잘해도 못해도 막 아쉽거나 그런 것들이 항상 남아가지고 저희도 결혼했을 때 입은 옷을 제가 잘 모시고 있거든요. 맞지 않아요, 더 이상 제 몸에. 하지만 왠지 그냥 10년 됐을 때는 어떻게든 이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은 다시 이제 리마인드 웨딩 할 때 입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놔두고 있는데 가끔 예쁜 드레스나 예쁜 착장을 보면 10년 뒤에 한 번 더 입을 수 있는데 똑같은 걸 또 입을 수는 없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괜히 뭐 당장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사진 막 모으고 저 정말 결혼에 미친 사람인가요? 결미세. 와미세 결미세. 그렇답니다. 지금 몇 주년 됐죠? 네, 21일이 저희 결혼 7주년입니다, 여러분. 네. 7주년이면은 언제 할 거예요? 10주년 할 거예요? 네. 재밌겠다. 10주년까지 꼭. 그래서 저의 10주년에는 그동안 이제 저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나눠줬던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디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1박 2일로 친구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강아지들 데리고 올 사람은 데리고 오고 그래서 각자 이제 방 이렇게 어쨌든 각자 방을 잡아주면 되니까 각자 쓰면서 어디를 빌려서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언니 그때 우리 다 같이 만났던 친구들 결혼했던 장소처럼 막 아치로 돼 있는 막 그런 꾸밀 수 있는 것도 다 있고 해가지고 가든 웨딩 같은 거 펜션 해도 같은데 재밌겠다. 이런 데를 아예 다 그걸 빌려가지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입었던 거 중에 지금 절대 안 맞는데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드레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엄청 친한 친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사는데 그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워낙에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도 청첩장도 한국까지 보내주고 와. 그리고 그게 구청에서 그냥 어떤 전형적인 결혼식을 한번 하고 그 뒤에 크루즈를 빌려가지고 파리 세느강에서 했거든요. 그거를.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거기서 입을 이제 드레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유럽 결혼식을 안 가봐갖고 근데 그때 제가 한국에서는 그냥 회사 동기가 결혼하거나 해서 결혼식을 가보면은 입는 옷들이 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무릎 정도로 오는 어떤 뭐 원피스에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통 어떤 걸 입나 해서 막 주변에 물어보니까 진짜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선상 피로연도 해야 되고 유럽 결혼식이니까. 그래서 재밌겠다.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의상을 엄청 많이 뒤졌는데 일단 제 그 키나 체형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런 드레스가 잘 없고 거기에서 입는 스타일의 어떤 긴 이브닝 드레스 같은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다가 이대 앞에 있는 연주회 드레스 같은데 거기를 가거나 아니면 이태원에 있는 맞아요. 그런 드레스를 가야 된다 했는데 둘 다 뭔가 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 끝까지 사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사보다가 마치 공개방송 때문에 21벌 옷을 사셨던 킹 작가님처럼 이것저것 막 샀는데 막 다 실패하고 아 이거는 너무 심플한데 막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가서 사야겠다 해서 프랑스에 이제 결혼식이 이틀인가 남았는데 전날인가 샀는데 그 프랑스에 백화점 이름 뭐지? 라파예트 백화점인가?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있는 되게 오래된 백화점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가지고 샀는데 그런 드레스를 팔더라고요. 완전 홀터에 막 바닥까지 끌리는 막 슈폰 드레스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사야겠다 해서 그때 브랜드도 되게 막 비싼 브랜드에 해서 샀는데 혼자 사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입어보고 나왔는데 막 나오니까 지나가는 그 유럽 사람들 특유의 약간 오버하는 리액션 있잖아요. 막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이거 뭐 얼마짜리냐 너무 예쁘다. 나도 사고 싶다. 막 주변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슨 뭐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얼떨떨해하면서 샀어 그거를. 진짜 사서 너무너무 잘 입었고 그분들 알고 보면 거기 직원 그럴 수 있지. 그 카페 같은데 너무 손님 안 오고 이러면은 오픈발로 누구 몇 명 앉혀놓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것도 걸려 있어요. 와.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좀 즐거웠고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자체가 재밌었거든요. 결혼식을 거의 나중에는 그 에펠탑 반짝반짝하는 게 정각마다 반짝반짝하니까 다 막 고주망태 돼가지고 애들이 야 반짝반짝하는 정각 돼가니까 갑판으로 나가자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거의 재밌었겠다. 매 시간 반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매 시간 나가자는 거야. 아 이러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 라듈의 마카롱을 이렇게 해가지고 셰프 같은 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라고. 네, 그래서 한 입 먹고 나 역시 마카롱 싫어하는구나. 정말 진짜 단 거 싫어하는 비욘세님 다운 진짜 리액션이다. 그때 거기 왔던 친구들이 이제 저희가 다 일본 유학할 때 만나가지고 일본 유학할 때 같이 외국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다 거기서 동창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테이블을 아예 이렇게 따로 줘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네. 저는 이제 특히나 결혼식을 막 그렇게 파티를 하거나 리셉션을 하거나 이러지 못했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하고 막 그래서 진짜 근데 또 혼세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컨셉을 만들어 봐야겠다. 유난스럽게 해야 돼 할 때. 네, 뭐 이런 옛날에 그런 그 턱수염 붙이고 오는 파티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파티예요? 그 어떤 레즈비언 친구가 초대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머리 봐도 상관없는데 턱수염을 꼭 붙이고 가야 돼. 한국에서? 오늘 턱수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 그때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턱수염 붙이고 엄청 막 쿨한 척하면서 그런 베레모 같은 거 쓰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 동네에서 한 파티예요? 경리단에서 역시. 그래서 약간 이제 뭔가 몇 가지를 던져주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턱수염이랑 뭐랑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각자 골라서 입고 오거나 그래도 재밌겠네요. 맞아. 특히 안 입을 것 같은 거 그럴 때 입어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선물도 내 돈 주고 안 살 것 같은 걸 사주는 게 최고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파티 할 때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괜히 뭐 사러 나가가지고 막 다이소에서 이상한 머리띠 사고 이런 재미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드레스는 지금도 잘 입고 근데 그 운동하고 폴댄스하고 이러면서 여기 흉곽 자체가 커져가지고 앞으로 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골격 때문에 입을 일이 전혀 없는데 아마 별 큰일이 없으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지금도 옷장에 있을 때마다 두고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물건들 있죠. 네, 심지어 그 친구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랜만에 연락해서 지금 보니까 막 알람 왔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뭐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저의 그 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3년 뒤에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2달 살이를 하겠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서
살 근데 너무 예정이라서. 좋다.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냥 나중에 지퍼 등 다 열고 사진이라도 찍을까 봐요. 그 친구랑. 좋다 좋다. 그거 꼭 보여주세요. 나중에 혼세님 네. 집에 가면 한번 봐야겠다. 뭐 자기 결혼식 때 옷 입은 거를 보관하는 사람 많겠지만 남의 결혼식 때 입은 거 이렇게 소중히 한 사람 나쁜 그렇죠 일 그렇죠. 거다. Why not? 나야말로 결미새인지도 몰라. 아 근데 이렇게 참 그 규진님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비욘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지금 혼세님이 그 요번 주 토요일 날에 네네네. 울산에 가서 하는 그 도서관에서 남묵 도서관이라고 네, 했나요? 남목도서관. 그 어떤 강의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피켓 들고 나와 있던 분이 그 뭐 젠더, 퀴어, 페미, 비혼주의 홍보하는 남목도서관 폐관하라라고 써 있었어요. 건강한 사회 건강 사회 파괴하는. 건강 사회. 아 그래서 저 또 저렇게 또 본인들이 또 가해자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울산 남목도서관 근처에 있는 분들 지금 신청 자리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보시고 한번 신청해서 만약에 금요일에 이걸 들으셨으면 내일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혼세님과 이제 그분들이 지정해준 그러니까. 하나의 묶음이다. 사실 너무 하나의 민망하거든요. 카테고리다. 약간 제 생각에는 그분들도 현수막을 2개 만들긴 애매한 거예요. 2개 만들긴 애매하고 2개 만들 돈을 쓰고 싶지는 않고 근데 약간 비혼주의 이놈을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하고 왜냐면 그 제일 빵 터지는 게 사실 뭐 비혼주의까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할 수 있는데 15일부터 30일까지의 강의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30일은 심지어 비거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식을 안 하는 거에도 화가 나 있구나. 이해할 수가 없네. 시간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네. 좀 바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들 인생에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서 이제 그럴수록 보여주는 거죠. 지구는 돌아간다. 그분들도 지구 돌아가고 이런 얘기 싫어하실걸요. 뭘 싫어하실지 모르겠어. 둥근 걸 싫어하실지 평평한 그죠. 걸 싫어하실지. 우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동물 생명을 죽여서 음식을 하는 거를 싫어할 줄 알았는데 또 육식을 안 하는 게 또 기분이 상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세계관이네요.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화내고 현관을 박차고 나갈지 알 수 없는 외삼촌을 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너무 왜 그런 친척 모임이나 명절이나 뭐 장례식장 갔을 때 막 역정내면서 나가셨는데 왜 화가 나셨대? 이러면 다들 몰라 이런 친척이 꼭 있죠. 꼭 있죠. 집집마다 한 명씩은 꼭 있죠. 네. 하여튼 뭐 민망합니다. 어쩌다가 화이팅. 네, 너무 다수가 아닌가 거기에 끼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이미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혼 생각이 없거나 아직 계획이 없다 이런 분이. 네, 그래서 소수자도 아닌 주제에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울산에서 행사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기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간 김에 이렇게 또 바람도 쐬고 맞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쉽네요. 제가 없을 때 가가지고 있을 때 가면 제가 또 레인보우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좀 참석을 좀 해가지고. 이 집은 건전지도 레인보우 건전지를 쓰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좀 웃긴 일이 있었던 게 저희 녹음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기 전에 혼세님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어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좀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는데 무려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10일 가까이 고맙게도 또 혼세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있으면서 고양이 2마리, 강아지 3마리, 정원이까지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있을 예정인데 애들이 이제 육아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이런 거를 뭐 자주 놀러 와도 그렇게 디테일은 몰랐으니까 제가 알려주다가 앉아서 맨날 뭐 얻어먹을 줄이나 알았지 뭐.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사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건전지가 있냐 그래갖고 건전지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건전지도 이렇게 레인보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일부러 제가 그 건전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이 집 냉장고에 막 정자 자석 붙어 있고 이런데 여기 누가 봐도 섹스토이 샵을 하는 레즈비언 부부의 집이에요. 이 집은. 근데 이제
저 정자가 제가 얘기해줬나요? 저 정자를 만든 아티스트가 네. 저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친구가 이제 귀한 거니까 떨어뜨리지 마라. 이게 정자 도자기 귀하지. 그런 도자기 만들듯이 이렇게 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자가 귀한가요? 정자 귀하지. 지금 프랑스에서는 1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데. 정자가 귀하죠. 정자 그러네요. 기다리기 시작하면서 그 시점에 만약에 남동생 군대 보냈으면은 정자 나오기 전에 이제 걔가 제대하는 거예요. 정자가 1년 귀한데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규진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티스트가 이제 저렇게 도자기로 정자 모양으로 도자기를 구운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구운 거를 이제 본인이 어떤 기준으로 그 정자 개수만큼 구워서 모든 정자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를 이제 안 부러뜨리고 귀하게 잘 쓸 사람한테 주겠다 했는데 그게 꼬리까지 있어. 되게 부러지기 쉽겠던데. 네, 그게 저희한테 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냉장고에 정자 마그네틱처럼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항상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주고 있죠. 하긴 레즈비언 부부 입장에서 줘야만 집에 둘 수 있는 그렇죠. 상징적이라.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현관문을 걸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어쨌든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죠. 그 이 수많은 밀려드는 정자를 그렇지. 그 수많은 마그넷들을 한번 냉장고 정리할 때 싹 버렸는데 다 버리고 의외로 정자가 살아남아가지고 신기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거구나. 근데 참 물건이 신기한 것 같아요. 저거 볼 때마다 친구 생각이 나는데 심지어 친구는 또 여자고 본인이랑 뭐 상관은 없겠지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끔 저희 집 앵글이 한쪽에 어떤 창문을 열어놓으면 냉장고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저 바깥에서 네. 창문을 열어놓고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그 정자가 보여요. 그래서 속으로 되게 웃겨요. 이게 레즈비언 집인데 저 빨간 정자.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누구 올 때 위험하니까 남자 신발 하나 갖다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부적처럼 그냥 정자라도 굳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니까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냥 혼세님이랑 저랑 뭐 정원이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서로 뭐 아이들 돌봐주고 이렇게 얘기를 늘 했었지만 잠깐 뭐 정원이가 있다 가거나 잠깐 서로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또 어느 정도 길다면 긴 시간 동안 혼세님이 여기 풀로 있는 게 처음이라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쉽진 않겠지만 혼세님 또 이제 걱정 부자 맞아. 조심하고 이러니까 애들 걱정하고 이럴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침대 시트랑 이런 걸 다 빨아놓고 해서 뭐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세님이 갑자기 나 소파에서 잘 건데 근데 당연히 갑자기 소파에서 잔다고 생각해서 전 저희 집에 예전에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친구도 침대에서 다 이렇게 한 달이면 자고? 뭐 침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혼세님이 편하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안 편하면서 소파에 자면 안 되는데 허리 아픈데 시트까지 다 막 빨아놨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요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전 혼세님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여행이 계획이 없다가 네. 또 제가 갑자기 그 베트남 사파라는 곳에 네. 이렇게 너무 반해가지고 저기를 가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이사 계획도 있고 그리고 올해 말에는 저희 이제 아내 가족들 만나러 또 네. 미국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원래 네. 저희가 매년 가는데 올여름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지금 운영하는 그 사업체도 네. 당분간 오프라인이 없는 건데 이제 오픈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10월쯤에 있어갖고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겨울 전에 좀 바빠질 것 같은데 한동안 네. 그냥 잠깐 갔다 올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베트남 너무 좋아하고 여행 자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남이 여행 준비하는 얘기만 들어도 전 되게 즐겁고 좀 설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저럴 때가 제일 재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물건 어떻게 쓰는지 네. 뭐 세탁기는 어디 있고 뭐 TV 보려면은 리모컨을 어느 걸 쓰는지 뭐 이렇게 그쵸. 그런 거를 또 애들 담비는 몇 그램을 먹는지 뭐 담비는 언제 산책을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보면서 느꼈던 게 혜원이 정말 하는 일이 없구나.
나 진짜 들켰어 오늘 그냥. 아니 커피 내리는 법을 알려주는데 커피 내리는 거는 쉐리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언니는 왜 그걸 모르냐? 그때 난 잘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고양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고양이 화장실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막 찍으면서 다 막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그래놓고 이쪽에는 고양이가 뭐 응가한 거를 버렸다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열면 돼 하면서 언니가 어설프게 알려주다가 갑자기 쉐리 언니 보더니 허니 이거 어떻게 열어? 이래서 왜 몰라? 자기네 집 쓰레기통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고 제가 늘 이럴 때마다 음. 저와 같이 살아주고 있는 저의 아내에게 참 고맙습니다. 아, 왜 이렇게 항상 삶에 이렇게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이런 사람은 좀 신뢰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고맙다와 미안하다는 말. 근데 저는 매번 너무 진심이라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고맙다고 얘기하고 나 한 번만 딱 더 얘기할게. 진짜 고마워. 제가 그랬더니 그런 말 고맙다 미안하다 말 많이 하지 마. 사람 가벼워 보여. 아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하는 거라 가벼워 보이더라도 안 고치기로 했어요. 아니 그리고 고맙겠더라고. 그쵸. 참 제가 좀 손이 많이 가요. 제가 그런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거 치우는 거는 핑계는 없어요. 제가 늘 그냥 고맙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도 알려줘. 그러면 이제 맡겼을 때 더 일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걸 시켜요 아내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하고 근데 좀 워낙 집안일도 빠르게 야무지게 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제가 집안일 하는 거는 안 입는 옷 있으면은 정리해서 버려. 아니면은 저기 쌓여 있는 고지서도 정리해. 안 열어본 거 있으면 열어봐. 막 이런 거 하면 제가 하는데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커피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거의 저거를 안 쓰고 그리고 청소기는 돌리지. 청소기는 돌리고 저 고양이 화장실도 가끔 하긴 하는데 화장실 전용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는 또 안 해요. 그래서 뭐 결혼 잘했죠 뭐. 맞아요. 참 결혼을 잘했고 아까 그래서 혼세님 이거 하는 걸 보는데 더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뭔가 모르고 이런 게 좀 많았구나. 그리고 너무 이 집에 좀 특이한 점은 여기 고양이 자동급식기도 2대나 있고 막 건조기도 있고 이런데 이 집에 전자레인지 없다는 거야. 저 진짜 전자레인지 없는 집을 처음 봐가지고 뭐 에어프라이어 없는 건 뭐 없을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전자레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저희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햇반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햇반을 어떻게 데우냐 그랬더니 편의점에서 데워서 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근데 언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면은 먹으라고 햇반을 또 주문한대요. 그래서 알겠어 해놓고 잠깐만 근데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햇반은 어떻게 먹지? 이걸 일일이 물에 끓여가지고 설마 그렇게 하나?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뭐 햇반 사면 전자레인지에 몇 분 끓는 물에 몇 분 이렇게 써 있어서 저도 웃으면서 누가 끓는 물에다가 햇반을 데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럼 이거 끓는 물에 해서 먹어? 그러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밥통으로 한다고. 알려주세요. 이거 너무 생활의 지혜니까.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햇반을 먹을 때 그 햇반 열어가지고 안에 반만 부어가지고 반만 부어서 보온을 눌러요. 그러면은 얘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얼마나 기다려요? 보온 눌러서? 한 10분? 20분이면 쾌속으로 밥이 됩니다. 쌀을 넣으면요. 나만 그러는 거겠죠? 정말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웃죠. 저희가 녹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그 노래 아내가 노래 부른 것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웃음보가 터져서 지금 언니는 원래 항상 와이프 얘기만 하면 웃는 사람이에요. 지금 조절을 못하고 있는데 밥솥에다가 이제 햇반 내용물만 넣어가지고 보온을 누르고 2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먹는데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처럼 햇반을 데우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근데 사실 아마 듣는 분들 같은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밥통이 있는데도 햇반을 사는 이유는 2분 안에 빠르게 한 밥 같은 걸 먹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햇반을 사는데 그걸 내용물을 퍼가지고 밥통에 담아서 10분을 기다릴 것 같으면 햇반을 왜 사는가?
사실 저는 이것도 어떤 저의 선입견인데 냉동식품 같은 거를 네. 되게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마이크로웨이브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전자레인지를. 그래서 저의 어떤 선입견으로는 맨날 집에 오면 언니가 마카로니 치즈랑 맥앤치즈 먹고 있고 아, 네네.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언니 항상 콜라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어디선가 계속 그렇게 뭐 맥앤치즈가 나오고 뭐 먹던 피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때 난 당연히 그거를 전자레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약간 한국 사람보다 그걸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한 네네. 거예요. 근데 그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원래 올해 응. 전에는 뭐 시켜 먹거나 대충 먹거나 박스에서 나온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 좀 안 좋은 습관이 꽤나 있었고 이제 올해에 얼마 전에 네. 이제 그 사업을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서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됐는데 친구가 하던 게 요식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건식과 그 일반식을 각각 이제 2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포장해서 배송해주는. 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그렇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건데 이제 그거를 매번 근데 굉장히 이제 영양식이고 이제 그런 영양 밸런스를 생각해서 만든 음식이고 한 번에 데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편안함을 제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이거를 꺼내가지고 근데 저희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이거를 꺼내가지고 미니 오븐이나 아니면은 냄비에 뚜껑을 덮어서 아주 약한 불에 피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데워서 라자냐 같은 것도 그렇게 먹는데 이제 비로소 저희가 우리 전자레인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레인지 당근마켓에서 10,000원이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사를 가면 전자레인지를 사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전자레인지 없는 집.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크는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3글자만 입력해주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사실 저는 남의 집 가서 막 자고 오고 이러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짐성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하도 써니 셰프네도 가서 자고 네. 여기저기서 막 자러 갔다 오고 이러니까 혼세님은 마치 주로 밥 주는 집이 있는 길고양이 같다. 그때 제가 한동안 이렇게 집에 잘 안 있고 일주일에 절반 친구네서 그냥 자고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네 집도 가고 언니네도 가고 막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뭐, 그러네. 네, 남의 집에서 남의 집 샴푸 쓰고 뭐 남의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이런 거에 별로 막 그런 게 없거든요. 칫솔은 챙겨가지만 치약은 그냥 그 집에 있는 거 쓰고 근데 그렇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저 집 전자레인지가 없잖아. 그래서 언니네 집 전자레인지 없지. 그러니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제가 전자레인지를 뽑아와야 되는데 집에서. 이제 전자레인지의 편안함을 저도 이제 느껴보고 싶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언니네가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 근데 또 음식할 때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편의성이 없으니까 이게 편리하지 않으니까 덜 해먹고 대충 먹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은 안 익혀도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상추나 그런 거 그냥 막 대충 씻어갖고 이것저것 다 넣고 그냥 샐러드 같은 거나 해 먹고 이렇게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좀 식사를 매번 해 먹으려니까 일을 하면서 아이들 돌보고 몇 끼를 해 먹는 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끼라도. 맞아. 한 끼라도 그게 어려워서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끼리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친구가 주는 한 끼 도시락을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맞아. 야, 우리도 집에서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냉동을 해놓자.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 지옥 계속 같은 얘기 반복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전자레인지를 사야 된다. 보통은 그런 너무 간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마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놀라셨을 거예요. 그 라자냐고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오븐이랑 냄비에 해서 먹었다는 것도 그게 간편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살까 말까 뭐 고민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근데 언니 있으면 진짜 편해 그랬더니 그래서 내년에 이사 갈 때 살려고 해가지고 와 진짜 이게 대단하다. 선생님 그때 약간 눈이 풀린 표정으로 근데 내년은 너무 많이 남았잖아. 너무 황당했던 게 그 포인트가 두 개였는데 하나는 그래서 내년에 이사 갈 때 살려고 라고 했던 거랑 두 번째는 근데 우리 PT 선생님이 밥을 완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칼로리의 차이가 난대. 그래가지고 살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사겠다고? 지금 이 모든 불편을 이겨내고 그래서 무슨 포인트인가? 그 냉동밥도 밥솥에 그렇게 똑같이 해요. 밥을 얼린 다음에 밥솥에 보온을 해가지고 어머. 냉동밥도 냉동을 만약에 많이 하지는 않는데 냉동밥을 해놓은 게 있으면은 해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겉에다가 놔뒀다가 먹고 싶을 때. 근데 냉동밥은 꺼내서 4분 돌리면 되는데 냉동밥을 밥솥에 하려면 일단 상온에 꺼내가지고 좀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보온을 해서 뭐 한 15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집에서 밥을 막 많이 안 해먹는 이런 원인이 지금 다 나오는데 맞아. 밥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혼세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흰쌀을 주문을 했는데 집에 흰쌀이 아예 없어가지고 현미랑 뭐 귀리랑 이런 건 있는데 그 집에 있는 쌀들 특징이 다 불려야 돼요. 30분 정도 불려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거 불리고 밥을 하면은 1시간 넘게 걸리니까 맞아.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거 먹게 되고 전자레인지가 필요하겠구나. 전자레인지 있으면 진짜 신세계인 게 뭐 그런 거예요. 카레를 왕창 해놓고 한 끼 먹고 그냥 다 얼려놓고 그 다음날 김치찌개 해 먹고 한 끼 먹고 그냥 싹 다 얼려놓으면은 나중에는 그냥 전자레인지에 4-5분씩 돌리면은 하루는 그냥 카레 먹고 하루는 김치찌개 꺼내 먹고 그날 재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해놓고 했어도 그런 식으로 그냥 도시락 같은 게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상시로. 김치찌개도 얼릴 수 있어요? 네, 저는 다 얼려요. 다 얼리고 밥도 그냥 해서 보온 오래 하지 말고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퍼가지고 다 얼려놓으면 그렇게 해서 데워서 먹는 게 막 보온 오래 해서 막 하루 종일 보온해 놓은 거를 퍼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요. 와, 그 완전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게 어떻게 김치찌개를
올려. 김치찌개는 특히나 먹고 싶은데 음.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배달하게 되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면 코스트코 갈 때마다 이제 코스트코 주먹밥, 뭐 볶음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막 2분 만에 볶음밥 나오는 거, 어. 그런 거 있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있더라고. 우리가 고기 먹고 깍두기 볶음밥 그 고기 기름에다 해 먹잖아요. 네. 그것도 요즘 코스트코에 다 레토로 와. 틀어 나와서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사는 순간 이제 집에 셰프 한 명이 들어오는 거지. 근데 전자레인지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여러분 비욘세 전자레인지 특집을 근데 듣다 보니까 듣고 계십니다. 그 전자레인지 얘기 진짜 이렇게 길게 할 줄 몰랐는데. 근데 듣다 보니까 저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냉동식품을 볼 때 전자레인지 전용 뭐 이런 거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편했지만 이 불편함이 굉장히 익숙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로 사실 아낀 것도 많겠죠. 대신에 냉동식품이 아닌 거를 좀 더 건강하게 먹은 게 또 있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에어프라이어도 너무 미친 듯이 잘 써가지고 치킨 같은 거 먹으면은 혼자서 사니까 물론 혼자 먹어도 매일 치킨 하는 때도 있지만 어떤 네. 때는 그냥 막 욕심에 너무 계속 허기가 져가지고 좀 무리하게 시켰다가 남을 때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고 그리고 감자튀김, 냉동 감자튀김 같은 거 그것도 너무 맛있거든요. 저는 치킨도 네. 남으면 냄비에 뚜껑 덮어서 약한 불에 네. 데워가지고 거의 찜닭 수준으로 해서 그쵸, 먹는. 그쵸. 그렇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심지어 라면 면을 넣어서 라면땅 해 먹어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혼자님 보면은 뭘 혼자 뚝딱뚝딱 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때 저희가 뭐 때문에 만났더라. 아무튼 혼세님 집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제가 막 시간을 쫓겨서 급하게 갔는데 되게 배가 고팠거든요. 네. 근데 그냥 막 일단 밥이 항상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그날은 밥통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막 밥에 그 젓갈. 오리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젓갈에 그냥 김에. 그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가끔씩 이제 많이 출연하니까 내가 어떤 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반복되는 말을 했을까 걱정이 되고 막 이랬다가 혼세님께서 그 장항준 감독님 장항준 감독님도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맞아. 그분도 본인이 방송에 다른 데 나가기 전에 자기가 한 걸 다 찾아본다. 유튜브에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쟁이 될까봐 디테일이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추가되고 이래가지고 이전에 했던 게 너무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항상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놓였거든요. 사람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했는데 근데 무엇보다 전자레인지로 지금 몇십 분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괜한 걱정을 했다. 괜한 걱정을.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여기를 지금 거의 뭐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거의 뭐 5년째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집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도 좀 알게 되고 그런 것도 신기했고 네,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그 오늘 이제 녹음하기 전에 혼세님이 언니 그냥 내가 이제 여기서 애들 밥 챙겨주는 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배울까 이러면서 녹음하기 전에 할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핸드폰을 켰는데 배워야 하는 리스트가 쫙 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사실은 저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내줘야 되는 건데 본인이 알아서 제가 참 서로 진짜 채워가는 삶인 것 같아요. 뭔가 언니가 저한테 항상 제가 못하는 너무 거를 감동했다는 식으로 너무 고마워 이러길래 아니 근데 그냥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번에 되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여행을 항상 청취자분들 중에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예전에 되게 죄책감 없이 온전하게 뭘 즐기거나 쉬거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여행이었고 여행은 되게 좀 그냥 특히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것들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해놓고 가야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에 집중하면 되는데 맞아. 괜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다가 요번에 이제 저랑 그 제 아내랑 친구가 한 명이 같이 가는데 그것도 약간의 이제 친구 아마 방송을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제가 이번 여행은 내가 좀 온전하게 쉬거나 이런 걸 못하고 하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걱정
걱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또 어쨌든 아내는 편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우연히 이제 친한 친구랑 막 얘기를 하다가 언제 뭐해? 그래서 내가 언제 베트남 갈 계획이야 그랬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제 성격상 옆에 누가 있으면은 또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심지어 아니면은- 친구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그죠. 언니 혼자 또 그죠. 그렇게 걱정하는 그러니까, 거지. 그래서 친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 그냥 저의 성격이고 근데 그런 걸로부터 조금 편안해지는 연습도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아니 이제는 이런 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다음에 또 같이 맞아요. 가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친구 너무 고맙게도 친구도 걱정하지 마라. 심지어 그 무슨- 친구도 같은 걱정하셨을 수 있어요. 예. 갔는데 또 내가 막상- 얘를 배려하느라고 그쵸, 내가 하고 그쵸. 싶은 걸 못하면 어떡하나 예. 다 똑같은 걱정해서 오히려 언니가 그렇게 맞아요. 먼저 말했을 때 얘가 이걸 먼저 말한다고? 그래서 친구도 막 그러는 거야. 음. 나는 그냥 예전에 우리가 막 셋이 차 타고 드라이브 가고 바닷가 가고 막 그랬을 때 그런 좋았던 기억처럼 그냥 그런 같이 가는 거가 좋지만 너가 쉬고 싶고 어떤 다른 사람을 너무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싶은 걸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신경 쓰거나 그러지 않는 걸 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편하게 갔다 오자 해서 굉장히 그 뒤로는 정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이제 표를 끊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속으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정말 고맙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혼세님이 와서 봐주는 거 또 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혹시 뭐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다녀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요번에는 그냥 정말 순도 100%의 휴식. 그때 또 제가 박사연 잘못 얘기했죠. 작가님의 에세이. 네, 그렇게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제 순도 100%의 오르가즘을 이룰 뻔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썩었어. 썩었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100%의 오르가즘. 아니 머릿속에 큰일이에요. 네. 직업병 때문에 우한 바이브레이터처럼 그렇지. 계속 이렇게 베트남까지 가서 이제 모든 일에서 멀어지기로 또 결심했기 때문에 순도 100%의 오르가즘 그렇죠. 또 하고 오셔야죠. 오르가즘 꼭 그렇지. 어떤 뭐 혼자 하든 어디서든 뭐 어쨌든 하고 오셔야죠. 어디서든은 아니죠. 여러분 기내에서 이런 거 진짜 안 됩니다. 어디서든 사회 풍속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마음에 동요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최근에 저희가 매년 여름이 되면은 이제 저희 고객들이 해외여행 가는데 바이브레이터 챙겨가도 되나요? 이런 걸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공항에도 전화해보고 항공사에도 전화해보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약간의 매뉴얼을 주는데 근데 저희가 주는 매뉴얼은 기본 틀이고 그게 나라나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맞아. 근데 이제 심지어 베트남은 네. 그게 음란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알아놔야 되겠다. 이게 사실 그 나라 문화에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제가 그때 결혼 기념일도 껴있고 요즘 또 운동하다가 몸도 많이 다쳐서 또 도움이 손목도 필요할 많이 수 안 좋고. 있는데. 그쵸. 가져가려니까 또 나라의 그 규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또 법을 지키면서 또 해야죠. 참 전자레인지 오늘 온갖 기계 얘기가 전자기기 특집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비욘세 전자기기 특집. 괜찮네요. 어떻게든 살릴 수 있겠어. 그럼 지금 많은 걸 얘기했거든요. 지금 뭐 건조기도 얘기하고 뭐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을 못 쓴다. 근데 난 그것도 너무 그래서 갑자기 이것저것 설명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것처럼 언니가 쉐리 언니한테 맞아 민지는 가끔 뭔가를 갈아 먹어 이러면서 우리의 멋진 블렌더를 소개해주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또 쉐리 언니가 너무 신나게 여기에 이런 멋진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블렌더를 막 설명해주면서 뚜껑을 갈아 끼우면 그대로 텀블러처럼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홈쇼핑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전 또 웃긴 거예요. 옆에서. 속으로 또 그 생각을 했죠. 굉장한 머신을 가지고 있네. 뭐 커피 그라인더에 뭐에 막 자랑을 하더라고. 하지만 노 계속 속으로, 전자레인지. 근데 전자레인지가 없어. 진짜 별게 다 있는데 이 집에.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네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데 뭐 스팀 다리미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지금 선풍기도 미니 선풍기 있고 그래서 뭐해 지금 VR
VR 게임기도 있어가지고 자꾸 나한테 되게 설레는 표정으로 VR 가르쳐줄까? 아 그건 내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검색해볼게. 아, 진짜 너무 웃기네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전자레인지는 없는 이 집. 전자레인지는 없다. 섹스토이 이런 이쪽에 어떤 가전은 한 30개 넘게 있지만 이 집에 그런 정말. 것도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여기 적어온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강아지들 뭐 케어하는 거나 뭐 네. 화장실 뭐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청소기 가스레인지 뭐 밥 주는 뭐 매뉴얼 청소기 TV 이런 거 중에 이웃 관련 주의사항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혼세님은 진짜 섬세한 것 같아요. 아니 불안이 많아서 그래. 아니야. 이웃 관련 주의사항이 있어서 내 언니한테 아 맞다 여기 혹시 이웃집 중에 뭐 알아야 될 게 있냐 이런 거에 민감하다거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문 두드리고 하면 그냥 없는 척해라 네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집들도 있고 많으니까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더니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직후에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좋아 근데 미친 사람이 2명 있어. 일단 그냥 앵무새처럼 아니야 모두가 정말 좋아 하지만 미친 사람들이 있지. 그들은 어디에나 있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여기 정말 동네 주민들이 되게 좋거든요. 제가 저번에 맞아, 방송에서 맞아. 얘기했을 텐데 앞에 계시는 분도 우리 고양이 막 칫솔이랑 치약 같은 거 사서 저희 집 문 앞에다가 택배로 시켜서 저희 집 문 앞에 놔두기도 하시고 막 되게 좋은 분들 많아요. 주차할 때도 불편하지 않고 이웃들은 그 미친 2사람 빼고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거를 알려주다가 그것도 되게 웃겼거든요.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거고 이거는 그라인더에 쓰는 거고 이거는 길냥이 밥그릇과 물그릇이야. 집에 있는 사료도 애들 사료랑 다 그걸 이제 적어놨는데 그중에 이제 길냥이 사료 또 이렇게 써가지고 전 너무 웃긴 거예요. 길냥이라고 한국말로 길냥이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또 그 애들 사료를 저도 가끔 주지만 대부분 이제 아내가 이제 많이 챙겨주는 편인데 그 사료 껍질을 제가 그렇게 자세히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필요한 애는 다이어트 사료 먹고 뭐 여름이도 최근에 사료가 바뀌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이렇게 좀 다 다른데 하나가 길냥이 이렇게 써 있어서 어머 사료에 저렇게 귀엽게 길냥이라고 한국어로 써 있는 저런 패키지가 있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혼세님 보기 편하라고 맞아, 애들 맞아, 사료가 맞아. 다 다르니까는 이제 아내가 썼는데 한국어로 써놓은 거였어요. 너무 그래서 귀엽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언제 밥을 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만나면 주면 된다는 거. 그때부터 또 심장이 뛰는 거야. 만나면? 언제 만나? 3시간에 한 번씩 나가봐도. 저희가 원래 걱정이 투성입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오는 애들은 저희가 길에서 이제 1년 동안 밥 주다가 가족이 된 까비 형제 중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잘 잡히지 않고 이제 좀 그런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까비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오면 진짜 딱 똑같이 생겼어요. 알아요. 근데 걔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와서 야옹야옹 거리면서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면은 멀리 숨어 있다가 와서 먹는 애가 있고 또 다른 애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달라고 하는데 걔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밥 주시는 캣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난리 났어. 안 먹은 척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오면은 줘라. 그래가지고 저의 어떤 뭐 길냥이를 포함해서 고양이 케어 데뷔입니다. 너무 설레요. 혼세님이 막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동영상 찍었어요. 네, 막 동영상 같아가지고. 찍고 이러면서 너무 열심히 배우셔갖고 그래서 이제 고양이 화장실 치우는 거 알려주면서 저희 집에 또 이 특이하게 강아지 패드에만 오줌 싸는 야옹이가 한 마리 있어갖고 그것도 알려주고 정언니가 이제 여름이한테 쉬하는 거를 배우면 좋겠다. 아마 제가 정원이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근데 정원이가 정말 약간 외동인 걸 선호하는 아이라 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 있으면은 이제 담비랑 여름이랑 고양이들도 워낙 많이 봤으니까 지금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담비, 여름이, 정원이 고양이 2마리 5마리가 있는데 조용하거든요. 맞아. 얘네들이 서로 공간을 그냥 그렇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서로 공간에 함부로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해요. 다 같이 있어도. 그리고 지금도 예. 뭐 언니는 정원이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정원이는 언니 옆에 언니 밥 먹을 때 계속 언니 품에 안겨 있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언니 옆에서 자고 있고 제 옆에는 또 여름이가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정원이가 바뀌었어.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예. 그래서 정원이는 길고양이를 지나가다가 만나도 안 쫓아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삥 둘러가거나 이제 가끔 흥분해서 뭐 가보려고 할 때가 있지만 그냥 살짝만 줄 땡기면 아 맞다 고양이지 이러면서 그냥 갈 길 가고 전에 다른 친구네 착해. 집 갔을 때도 그 집 고양이가 뭐 얘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끌어안고 막 벌벌 떨어가지고 저한테 막 안기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케이씨랑 까비는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다행이다. 아까도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쫓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되게 서로 투명인간 취급 잘하면서 근데 그게 최고잖아요. 애들 그러니까. 사이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이 저도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막 아프거나 아니면 맞아요. 갑자기 정말 급한 출장이 생기면은 맡겨야 될 수도 있는데 정원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안 돼서 안 그래도 그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맞아. 언니네 해봐야 집에서 된다. 자고 와야 될 것 일부러. 같다. 내가 같이 가서 자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얘가 거기를 아 빨리 집에 가자고 보채는 느낌으로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좀 편하게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이참에 그냥 정원이도 실외 배변밖에 안 하는데 또 비 오는 건 싫어해요. 비 맞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면 방광염이나 이런 것도 다들 걱정하고 그래서 뭐 맞아. 지금은 뭐 제가 항상 산책시켜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담비도 실외 배변을 하지만 급할 때 이제 비 오거나 할 때는 집에 있는 패드에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참에 여름이한테 뭐 배우면 땡 잡는 거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좀. 그래서 약간 정원이 처음엔 걱정이 되긴 했지만 또 맞아. 한편으로는 이게 어쨌든 좀 익숙해지긴 해야 되니까 맞아, 나중에 맞아. 또 정원이가 여기 있게 되거나 해도 억지로 있는 거랑 좀 익숙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랑은 다른데 근데 걱정된 건 그런 거죠. 정원이 자체는 너무 착해가지고 어차피 어떻게 할 애가 아니니까 얘는.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좀 짠한 거예요. 티를 안 내니까 얘는.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토하고 이러니까. 그때 한번 그 언니네 집에 정원이가 반나절 정도 맞아요. 맡겼는데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래서 맞아. 밥을 안 먹고 오더니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토한 거예요 한번. 그래가지고 뭐 덕분에 저야 뭐 매트리스 청소 불러가지고 10년 만에 매트리스 청소 잘 했지만 그래서 그때도 근데 얘가 이걸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다음에는 한번 내가 얘랑 같이 여기서 몇 번 숙박을 해보고 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사실 그 이후로도 되게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왜 오면은 저한테만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정원이가. 진짜. 근데 오늘은 내내 저를 신경 쓰지 않고 언니가 화장실 가면 언니를 쫓아가고. 맞아. 진짜 신기해요. 바뀐 게. 맞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잘 이제 휴가를 또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게 됐지만 혼세님도 저희 집을 에어비앤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 개 고양이 뒤지다거리가 많지만 편하게 또 있어 보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가 거의 전부 다 재택이어가지고 시기가 되게 잘 맞아서 토요일 일요일에만 이제 울산 잘 갔다 오고 간 김에 또 써니 셰프도 만나고 할 거라서 잘 갔다가 이제 좋네요. 오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제 또 정언니는 엄마 아빠랑 잘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있다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모험입니다.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이제 언니의 베트남 여행 후기로 또 비욘세 하늘을 잘 말고 네. 그러면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여행 가면은 그 어떤 분들은 막 여행을 엄청 꼼꼼하게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정말 아예 무계획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계획 없이 가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그냥 비행기표 끊고 네. 그 다음에 꼭 가고 싶은 뭐 호텔이나 숙소가 있으면 그런 거는 미리 해놓긴 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이렇게 많이 계획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좌충우돌 얼마나 헤맬지 베트남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음식도 그냥 한국에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현지에서 먹으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가려고 하는 데가 좀 고산지대라서 네. 지금 이제 막 고산병 걸릴까봐 약을 막 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다녀와서 비욘세에 한번 맞아. 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전자레인지가 있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래. 진짜. 그 애프터의 삶을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 케이크 구웠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전자레인지로 저도 맨날 계란찜 해먹고 막 그러거든요. 어. 엄청 좋은 게 뭐 곱창이나 뭐 닭발 이런 거 시켰을 때 세트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계란찜을 하면 되니까. 아니, 지금 단품을 시키는 삶. 혼세님이랑 지금 전자레인지 얘기하다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나는 계란찜을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밥솥 그것도 그냥 밥을 할 때 그렇지. 밥그릇에 네. 계란을 섞어서 이걸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란찜을 먹어서 거의 뭐 밥솥 셰프네요. 나중에 이걸로 책을 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밥통으로 브라우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뭐 밥솥으로 하는 뭐 50가지 요리 이런 그런 것도 특집을 한번 해보면 되겠다. 네, 네.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언니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가 있죠? 제가 잠시 내일부터니까 18일부터 26일까지 26일까지 그러면은 이게 방송이 아마 21일쯤에 나갈 텐데 예, 그러니까 혹시 그 사이에 언니가 아직 있는 기간에 이걸 들으셨는데 네. 사파 가시면 이거 꼭 해야 된다 하는 좋아요. 게 있으시면은 비욘세 언급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언니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피우다 계정이 트위터랑 인스타에 다 있으니까 네. DM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약간 그 하노이랑 사파를 가니까 네. 그 혹시라도 좋은 팁이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해서 다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지금 그래서 거의 유튜브로만 막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알려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희 공개 방송. 네. 네, 혜영 언니랑 같이 할 건데 대전에서 할 거라서 네. 벌써부터 저는 이제 기대되는 게 나중에 가면은 청취자분들이 먹으라는 걸로만 투어를 해보자. 네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공개 방송 너무 기대돼요. 네. 그리고 또 몰랐는데 저희 피우다 그 팀원 친구가 네. 대전이 또 고향 쪽이라서 그 친구도 이제 참 같이 보러 가고 싶다 맞아. 막 이랬는데 너무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전에 가서 그 성심당 그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가보고 싶고 여행 겸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혼세님이랑 한복을 입자는 맞아.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면 추석 다음 주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한번 해보자. 좀 진지하게 한복 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혼세님한테 나 돌쇠 한복을 입고 싶다. 제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꾸 언니가. 혼세님이 그 완전 예쁜 그런 한복을 입고 좀 저는 이제 돌쇠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언님 있어요. 쌀밥 하나라도 더 드리고 제가 왜 돌쇠에게만 쌀밥을 더 주시나요? 이런 컨셉으로. 얘기가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요? 끝나기 전에 얘기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가봅시다. 혹시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건가? 오, 알죠. 그 영화 우리 방송에서 이 얘기 한 적 있나요? 했나? 이제 드디어 기억 못하는 지점까지 우리가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했는지 뭐 그죠. 둘이서는 얘기를 했어. 했는지 술 먹다가 했는지 그런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거의 이제 첫 번째 채널에 계속 이제 19금 걸리고 막 한국에선 노출 금지되고 이제 막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좀 덜 노골적인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뭐 대중문화로 보는 이런 성생활 뭐 이런 거 해볼까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영화 제목에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건가 정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비슷한 들어봤어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 배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열고 혼자 사는 여자분이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은경과 유사하게 생긴 나무 짝대기 하나를 발견을 해요. 너무 매직 스틱. 그쵸. 나무 짝대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몸짱에 돌쇠처럼 어머. 이렇게 약간 한복 입고 몸 좋은 남자로 진짜로? 뿅뿅뿅 바뀌어요.
약간 램프를 이렇게 만졌더니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뿅뿅뿅 박혀서 어머. 이제 완전 이렇게 엄청난 쾌락을 맛보게 어머.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거에 완전히 음. 중독된 거야. 그래서 틈만 나면 중독까지는 아니고 계속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논 같은 데서 네. 또 불렀어. 글을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또 뿅뿅뿅 나타나서 또 막 열심히 노동을 해줘요. 논에서. 근데 그거를 다른 분이 이웃이 봐. 어머. 그래서 이거를 탐내는 거예요. 막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램프의 지니 얘기랑 완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그 스토리를 찾아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한국에서 예전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서 아까 왜 제가 뭐 얘기하다가 무슨 오르가즘이라 그랬죠? 아, 순도 100%의 오르가즘. 아, 근데 너무 죄송하다. 저기 그 총장 딸님이 이제 편집하시고 이게 한 소중한 책인데 저희가 자꾸 왜냐면 이게 나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죄송해요. 그 우한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자꾸 입에 붙는 바람에 우한 바이브레이터라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랬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그 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남들 다 있는 앞에서 아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책 되게 좋았는데 박사연 작가님이 쓰신 순도 100%의 오르가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네, 오르가즘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머릿속에서. 근데 어쨌든 약간 이제 그 영화가 저한테는 이제 돌쇠 이러면 그거랑 또 바로 연결이 되는. 아, 저 휴가가 필요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정말 일뿐이에요. 직업병. 이걸 일뿐인 거라고 포장할 수 있는 걸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니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일이 이쪽이 아닌 사람들이 들으면은 일상생활 가능하냐, 음란마귀가 씌었다 이렇게 그쵸. 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지금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여행길이 열려서 또 언니가 여행도 갈 수 있고 해서 사실 친구랑 같은 시기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행운이잖아요. 그런 때가 잘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이번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10일을 있었는데 그 10일 동안 모든 순간이 다 기분 좋을 순 없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 전체 10일의 가치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래도 좋았지. 이게 나중에 더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리고 좀 주변에는 아까 혼세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들 맨날 제가 장난 우리 걔할래? 여행 걔할래?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고 이런 걸 내가 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없고 아니면은 몸이 힘들면 정신도 좀 지치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걸 좀 더 많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혼세님 말처럼 이제 친구랑 또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저는. 맞아.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좋아요. 서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게 전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자주 얘기했거든요. 북토크나 뭐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북토크나 이런 거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잘 사는 것이 멋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잘 의존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것 같다고 점점 더 갈수록 배우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언니네 집에서 그냥 지내면 되니까 애들을 다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은 특히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막 큰일이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가 언니가 저한테 너가 괜찮다고 하면은 비행기표를 아직 안 끊어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약간 우쭐해지는 느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남의 인생에 되게 기꺼이 자기네 새끼들을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너를 뭘 믿고 한대니?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근데 어머니 혼세가 어머님이 굉장히 혼세는 똑쟁이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되게 마음 편하게 물어보고 혼세 워낙 평소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해주고 언니 이러면 꼭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아 혼세는 진심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기분 좋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물어봤는데 근데 이게 내가 없는 그 빈 공간을 뭔가 채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를 부탁을 해서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감사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편하게
해서 채울 수 있는 맞아. 상황이 고마운 거죠.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 편하게 갔다 온다고 한 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언니도 인생 잘 산 거죠. 누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주변인들이 아이, 또 다른 뭔가 분담하고 있는 게 있겠지. 뭔가는 있겠죠. 찾아야 되긴 해. 뭔가는 있겠죠. 한동안 또 세탁기도 없었을 때 아, 심리를 가서 언니가 빨래를 빨래방에 가가지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빨래방을 한번 따라갔다가 네. 너 이걸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녔어? 하면서 세탁기 사자. 어. 근데 세탁기가 우리 집 세탁실에 맞는 게 없는 거야. 세탁실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진짜? 세탁실이 너무 좁아져갖고 진짜 고생했어요. 저희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세탁실 공사할 일이 있다면 네. 주의하십시오.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표준 폭을 좀 생각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제가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도 좋은 게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랑 또 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유를 해볼게요.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친구들 다들 안부 인사를 하기 귀찮아서 그냥 팟캐스트를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어디 갔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짐송님도 그렇고 맨님도 네네. 그렇고 뭐 매일매일 카톡하고 해도 뭐 음. 요즘 뭐 하고 지냈어는 따로 안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보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한 10일 정도 언니네 집에서 살기로 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 들었으면은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와야 된다. 네. 아니, 우리 집이 아니고 저희 집으로 오시면 네, 됩니다. 언니네 집으로 오면 되니까 혼세를 만나러 저희 집으로 오세요. 대신 냉장고에 있는 술은 이제 다 제 거다. 먹을 수 있으니까는 다들 아니, 놀러 오세요. 방송 안 끝나거든요. 아니 청소를 하면서 네. 이제 안 먹는 음식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오래된 음식을 혼세 씨가 먹을까봐 오래된 음식이 거의 50%였거든요. 우리 집도. 그래가지고 막 우유 같은 거 꺼내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또 제가 막 그 일주일씩 유통기한 지난 우유 잘 마시거든요. 괜찮아. 막 그렇게 하고 치웠는데 맥주가 너무 많으니까 셰리가 보다가 제발 저 맥주 좀 누구 갖다 주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뭐 한 그러니까요. 20개 있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뭐 한 6, 7개 정도? 그 내가 혼자가 다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3개 4대 쓸모없는 걱정. 아무 걱정 안 해. 혼자가 다 마실 거야. 네. 클럽 제로 소다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해피한 마음으로 어쨌든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언니의 무사한 여행을 빌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부산에서 다음 녹음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다가 또 피곤하면 혼자 하고 싶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 장담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베트남 여행 정보 좋은 거 있으면 피우다 언니 로 검색하셔가지고 트위터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피우다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언니가 신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잘 갔다 오시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비욘세에 와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이 이번에 정말 민낯을 들켰지만 그래도 너무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특집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 안녕. 정훈이 일어난 거 봐. 혼자 사세요가 이제 웨이크업 콜이어가지고 어디